안녕하세요. 시 쓰는 배우 조종화입니다. 저번에 책 읽는 배우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 책 읽는 배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현주 작가님의 그래도 사랑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읽어볼 거고요. 이 책은 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영화 내용들하고 빗대어서 소개해 놓은 책인데 어, 정말 좋은 책이에요. 뭔가 감성적인 책이고 뭔가 그런 뭐랄까 사랑에 대한 간질간질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읽으셔도 좋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읽으시면 정말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 두 파트를 읽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파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상처를 극복하는 법. 여자는 오늘 아침 너무 일찍 잠에서 깼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이었다. 어쩌면 주말에 만난 그에게서 평소 같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아 여자는 괜히 집안을 서성이다. 토스트를 구워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러다가 접시를 깨뜨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가장 아끼는 파란색 접시였다. 여자는 반으로 깨끗하게 갈라진 접시가 어쩐지 불길하게만 느껴졌다. 불안정한 기분은 하루 종일 계속되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고 객관적으로는 고단할 것 없는 하루였음에도 몸이 무거워졌다. 주차를 하는데 범퍼가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차에서 내려 살펴보지는 않았다. 하루가 다 끝날 때까지도 그랬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만났을 때 외면할 수 있는 한 외면을 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돌아보면 그가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지난 며칠 만의 일은 아니었다. 다만 오랜 습관대로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흠집이 난 차의 범퍼가 본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속상함을 며칠 미루어 두는 것일 뿐. 그를 생각하면 나는 왜 불안한 것일까? 여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었다. 혼자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이 쉽게 나쁜 쪽으로 흐른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장 아끼는 접시를 깨뜨렸어. 당신이 여행 가서 사다 준 파란 접시 말이야. 불길한 기분이 들어. 불안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 못난 남자가 되어버렸구나. 자기 여자를 불안하게 하는 건 못난 남자나 하는 일이라던데. 내가 미안해. 중요한 일이 있었어. 깊이 생각을 해야 했고 말야. 접시는 잊어. 더 예쁜 것으로 사줄게. 고맙다고 여자는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마도 여자가 숨기고 있는 마음을 남자는 이해했던가 보다. 전화를 끊기 전 이런 말을 덧붙였다. 깨진 접시는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달라. 상처가 났던 자리가 다시 붙으면 거기는 더 단단해지잖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우리를 믿어. 그것은 출렁거리는 불안의 파도를 잠재우는 마법 같은 말이었다. 나를 믿어. 그 한마디로 여자의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졌다. 다시 평화로웠다. 혼자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이 쉽게 나쁜 쪽으로 흐른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랑과 진실과 진심이 상상 속에서 죽어가니까요. 열리목과 열리지라는 것이 있어요. 열리목은 두 개의 나무가, 열리지는 두 개의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자라는 것입니다. 각자 떨어져 있던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으니 사랑의 상징으로 흔히 쓰이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일, 그 처음은 사실 상처입니다. 두 개의 가지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볼까요? 나란히 자라다가 어느 날 몸이 맞닿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흔들림에 서로 스쳤죠. 스치고 또 스치다 보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맨살이 맞닿은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두 나무의 혹은 두 가지의 물관과 채관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아주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되었으니 뿌리가 두 배로 넓을 겁니다. 태풍이 불어도 쉽게 뿌리 뽑히지 않겠죠? 가뭄에도 더 강해질 겁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옆에 기대어 함께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것들이 상처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더 강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각기 다른 두 존재가 만나는 일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강해지고 더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잡은 손을 한 번 더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답네요.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한마디로 평온해지는 두 사람. 차곡차곡 단단히 하나가 되기. 이렇게 첫 번째 챕터가 끝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깨진 접시는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달라. 상처가 났던 자리가 다시 붙으면 거기는 더 단단해지잖아. 뭔가 이런 말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랄까 뭔가 인간은 사물과 조금 다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 냄새 나는 문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첫 번째로 이 챕터를 뽑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일에 조금 느긋해져도 괜찮아요. 늦은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우체통에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다. 안에는 열쇠 하나. 반년 전까지 여자가 쓰던 일기장의 열쇠였다. 누가 보낸 것인지 쓰여있지 않았지만 당장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반년 전에 헤어졌다. 멀어지기 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이야기가 끊이지 않던 두 사람이었다. 다정했고 무엇보다도 즐거웠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전면적인 소통이었다. 서울의 많은 골목을 걸었고 사진으로 남겼다. 여자는 글을 썼고 남자는 노래를 불렀다. 한 사람의 고민은 두 사람 모두의 고민거리였고 한 사람의 관심사는 어느새 두 사람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글쓰기를 좋아하던 여자는 행복한 시간들을 일기장에 남겼다. 그날의 풍경이 담긴 사진 아래 둘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적혔다. 남자의 허민과 발걸음 소리를 음표로, 그리고 새로운 머리 모양과 웃는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넣었다. 여자가 완성한 일기를 읽으며 남자는 소리내어 웃고는 그 아래 한두 줄을 더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모두가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여자에게 소통의 즐거움과 현실은 다른 문제였다. 여자는 결혼을 원했고 남자는 자유를 원했다.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둘은 결국 헤어졌다. 이별할 때 지나간 시간을 봉인하는 기분으로 여자는 남자의 집에 일기장에 열쇠를 두고 왔었다. 남자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컸다. 겨우 견디고 있는데 열쇠가 날아든 것이다. 잠가두었던 기억이 열렸다. 일기장을 읽다 보니 웃음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웃음은 결국엔 눈물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그제야 깨닫고 여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페이지를 펴놓고 이렇게 적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거나 자유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으로 남자에게 보냈다. 이내 답장이 도착했다. 예전처럼 그 아래 내 손으로 적어두고 싶은 한 줄이 있어. 남자와 여자의 함께 쓰는 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영화 달팽이의 별. 남자 주인공 영찬 씨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도 들리지 않죠. 달팽이처럼 촉각으로 느끼고 소통합니다. 그의 아내 순호 씨는 척추 장애를 가졌어요. 아이처럼 키가 작지만 속은 참 깊은 그녀를 영찬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찬 씨가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손으로 소통을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손등에 자기 손을 포개놓고 타이핑을 하듯 움직였죠. 모스보호를 치듯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두 사람의 손은 언제나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둘이 소풍 가던 날에도 그랬어요.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 난생 처음 만나보는 바다의 느낌,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끝도 없어서 두 사람의 손은 참 바빴습니다. 특히 아름다웠던 것은 나무를 느끼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영찬 씨는 나무를 꼭 끌어안고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같이 느끼고 싶다면서요. 둘이 나란히 커다란 나무를 꼭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영찬 씨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죠.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혼자만의 것일 때 사람들은 외로워지게 마련입니다. 쉽게 지치고요. 하지만 영찬 씨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죠. 믿고 응원해주는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영찬 씨의 꿈은 시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공모전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수상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영찬 씨는 많이 낙담했고 아내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두고두고 참 찡했습니다. 남편의 손등에 자기 손을 얹고 아내는 부지런히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 이름을 못 찾아서 내가 정말 미안해.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당선되어야 마땅한데 내가 당신 이름을 못 찾았어. 당선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미안해. 아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영찬 씨와 순호 씨가 아름다운 것은 둘이 부부라서가 아니에요. 둘이 제대로 함께 있기 때문이죠. 결혼했고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인 부부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제대로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말이에요. 일정한 시기에 관계를 규정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연인들을 봅니다. 이 정도 했으면 결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의견과 입장이 달라서 헤어지는 것이죠. 조급해지는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 모두를 저는 이해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평생을 함께 할 건데 1년, 2년 빨리 결혼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히 중요한가요? 헤어질 사람은 결혼을 해도 헤어지고 만나야 할 사람은 10년을 헤매고도 다시 만나 함께 하는데 말이에요. 조금 느긋해져도 괜찮잖아요. 대개는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지만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일이에요. 전면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란 쉽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죠. 소중함을 기억하며 함께 있기를 바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을 때면 뭔가 잘 못 읽겠어요. 뭔가 울컥하고 뭔가 이렇게 확 뜨거운 게 막 올라와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찾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해주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이 문장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정현주 작가님의 그래도 사랑이었고요. 사랑을 시작하시거나 사랑에 지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 혹은 사랑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모두 이 책을 읽으시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제가 책으로 찾아올 거고요. 다음번까지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